자, 어떤 또 부모님께서 25사단 자대 배치를 받고 72여단 포병대로 이동을 아드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운전병인데 포병으로 배치됐다니 아들도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운전병 되려고 힘들게 노력한 대가가 포병이라뇨. 포병이 사실 이동도 많이 하고 보병은 당연히 걸어 다니겠지만 보병 이외의 병과 중에는 포병이 사실 제일 진짜 제가 봐도 좀 운행 측면에서 뭐 공병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운행이 좀 위험할 수 있죠. 지금 여단 포병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포병대가 이제 전투지원중대잖아요. 4.2인치를 다루던. 근데 이제 4.2인치가 다 없어졌잖아요. 전투지원중대의 이름도 이제 포병대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105mm 자주포를 그 5톤 차량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사단의 여단 포병대들이 운영을 할 텐데 물어보니까 꼭 포병대 운전병이라고 해서 그 포병 차량만 운전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죠. 5톤이면은 대형 차량 운전병이니까 뭐 부족 소요나 지휘관 판단하에 다른 뭐 대형 버스라든지 뭐 다른 차량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포병 차량을 많이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105mm 자주포도 운영하던 운전병이 계속 운영을 해야지 막 운전병이 순환하면서 그 차를 당연히 운전은 잘하겠지만 그 뒤에서 이제 간부나 이제 그 탄약수나 포수 뭐 이런 분들이랑 호흡을 맞출 때 그 운전병이 자주 오고 그 운전병이 딱 주 임무를 맡는 운전병이 있어야지 그걸 계속 순환하면서 수송부에서 파견을 보낸다 그러면은 이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가끔 이제 한가할 때 좀 이 운전병이 다른 대형 운전병으로 좀 전환될 수 있겠지만 그 운전병이 계속 운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포병이면 사실 또 훈련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병이라고 해서 다 편할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바쁠 수도 없지만 포병으로 뭐 가신 것에 대해서 뭐 이미 그 배치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가서 안전하게 군생활을 잘 하시고 그나마 그 뒤에 전투병력 포병 전투병력들보다는 운전병이 낫지 않나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드님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31사단 입대 예정인데 좋은 영상이라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두렵다고 하셔서 제가 뭐 두려우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가끔 올려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면 초반에만 또 잘 적응하시면 뭐 어디든 간에 뭐 군대는 또 특별하긴 하지만 어떤 알바든 어떤 회사 취직이든 다 들어가면 그 거기에 계신 이제 꼰대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빡빡하신 그런 선임이나 간부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제 신교대나 훈련소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동기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아무리 간부나 조교들이 초반에는 좀 약간 기강을 잡기 위해서 무섭게 하더라도 다 동기들끼리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동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재밌게 지내고 근데 이제 또 이 몸은 약간 이제 군대에 적응했는데 또 한 달 지나면 자대로 가야 되는데 또 그때도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마음 약하신 분들은 시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기가 없이 혼자 갈 수도 있어요. 혼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어봤자 뭐 한 두세 명 많이 가면 좋지만 어쨌든 몸은 약간 적응되는데 이제 자대 가면 정신적으로 또 적응을 더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처음 가서 한 1, 2주만 잘 정신없이 시간 갈 거 아니에요. 봤을 때는 그때만 잘 버티시면 그런 자신 있는 모습, 좀 씩씩한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간부나 선임들이 또 좋게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시고 또 그렇게 행동을 잘 하시고 그냥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초반에는 시간 빨리 가니까 항상 상병 말이나 이제 병장 돼서 정말 그때가 시간 안 간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최종 목표는 무사히 전역이기 때문에 오바도 하지 마시고 무난하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자 태풍 루사 왔을 때 6박 7일을 걸어서 홍천에서 강릉까지 행군으로 가서 2달 동안 대민 지원
미쳤지. 훈련 때 40km 정도면 마실 나가는 수준이었고 공지훈련 때는 2주 동안 총 300km 넘게 걸었음. 참 항상 보면은 옛날에 정말 그 군대는 지금도 힘들다 하지만 예전의 군대는 또 지금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때는 차가 없었나 진짜. 6박 7일 걸어가지고 홍천에서 강릉까지 참 정말 대단한 것 같고 40km는 정말 보통 행군이죠. 40km 기본이고 300km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모 사단, 모 여단 기부대대에서 군생활 중이신 현역분이신데 장갑차 조종수들 대부분 상무대 기계학교 갔다 오지만 요즘은 간혹 후반기를 안 받고 부대로 전입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대부분 받으러 가는데 사정에 따라서 안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장갑차 중대장을 하면서 후반기 교육 안 받고 오면은 부대에서 또 정비반장이나 간부들이 다 교육을 하고 거기선 체계적인 교육을 좀 기계학교에서는 받는다 하면 여기서는 이제 실전적인 교육인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오더라도 실전은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후반기 안 받고 부대로 오는 게 또 한편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받고 오면은 자대에 있는 간부들이 좀 힘들긴 하죠. 1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자, 어떤 이제 육군의 비전은 이게 인구 감소가 매우 걱정되지만 그에 따른 이제 각종 첨단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만이 북한과의 전쟁 억제에 필수 요소이며 군인 복지에 대해서는 더디지만 계속적인 처우 개선을 한다면 우리는 강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좀 요약을 해서 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런 무기 측면에서는 참 저희도 이제 열 손가락에 안은 드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 그래서 참 병력들만 안 줄면 좋은데 참 줄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선배님께서 또 단결 85년부터 87년까지 30개월 근무했습니다. 양구라는 뜻이 입이 두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구타 때문에 내무반에 가헌병이 상주했으며 8대까지는 구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3연대 출신인데 연대가 없어졌다니 허전하네요. 그래도 사단이 해체되지 않아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이게 21사단, 12사단이랑 또 밑에 이제 2사단이 해체되면서 밑에 후방 연대들이 영향이 좀 있었죠. 약간 통합되고 해체되고 2사단은 신속대응사단으로 다시 부활하고 21, 12사단이 이제 2사단 섹터까지 이제 담당하면서 밑에 연대들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폭언 욕설 이런 가혹행 이런 측면에서는 참 남성 집단이다 보니까 참 확신할 수는 없네요. 근데 때리는 건 확실히 옛날보단 없어졌을 거다, 졌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4 121연단은 근무가 빡세다고 합니다. 99년 군번이신데 54도 경상도 쪽을 맡고 있는 해안 사단이죠. 내륙 부대도 있지만 312 삐삐선 연결하고 대대 근무 나가면 겨울엔 12시간 이상 근무 서고 소초 근무 나가면 전반야 후반야 밀조하고 M60 탄통 600발 들고 다니느라고 개고생했네. 다시 군대 가도 근무부대는 가고 싶지 않다. 정말 탄통도 무겁고 정말 추운 겨울에 근무 시간도 길고 하면은 정말 죽을 맛이네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밑에 분은 54 교육 후에 12월에 121년대 해안중대 배치 받았는데 내무반이 좁아서 모포 한 장에 3명씩 들어가 칼잠을 잡고 야 저런 참 시절이 있었답니다. 겨울에 네이 겨드랑이에 DDT 봉지를 달고 이게 DDT 봉지가 독한 살충제 살충하는 그런 봉지가 그때 막 이나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가 막 후두둑 땅에 떨어지고 했는데 눈은 왜 그리 자주 오고 많이 오는지 눈치 오고 나면 녹초가 되는데 또 야간 초소 경비 4시간 서다 보면 싸구려 방 하나 때문에 얼어가는 발 굴러야 하고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에도 참 그 보급이 많이 잘 되고 있을 텐데 예전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도군단은 경기도 안양에 있지만 정작 안양에 사는 사람들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군단입니다. 오히려 예하부대인 17사단을 아는 사람이 더 많죠. 이 부대 사령부로 운행을 간 적이 있는데 본청 들어가고 나올 때 지문 인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분은 내가 거기 연락장교 출신이요. 안양 관악산 밑에 있어서 좋았지. 그런데 BOQ를 안 줘. 간부 숙소 얘기하는 거죠. 사당에서 출청을 했지. 나쁜 자식네. 3일에 하루 출근하는데 지방 출신이 방구에서 살았고 그나마 미군, 공군 및 해군 장교들과 연락장교 생활을 하고 토익 1등 먹어서 평생 해외 영업으로 먹고 살았다. 40년이 다가오는구나. 김포 해병사단이 군대다웠지. 뭐 어쨌든 환경은 안 좋았지만 거기서 미군, 공군, 해군 장교들과 생활하고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게 되셨나봐요. 그런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40년이 지났으면 60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1사단 관련된 99년 군번입니다. 정말 군생활 내내 매월 훈련을 나갔습니다. 저주받은 6월 군번이라 유격만 3번 갔네요. 화천, 양평, 춘천, 인제 근방 유명한 고객들은 다 걸어서 넘어봤네요. 화천 용화산은 2번이나 넘고 KCTC 간벌 작업 1달 동안 하고 화천까지 훈련 가서 훈련하고 타 동원부대 진지공사까지 천리행군은 없었지만 웬만한 훈련은 기본 가는 데만 3-4일 오는데도 3-4일 가까운 자대 근처 훈련지까지 가서 길면 1박 정도 하는 대략 2-30km 정도는 행군이나 훈련이라 부르지도 않았죠. 그냥 교육. 네, 고생 많으셨고요. 11사단 92군번입니다. 훈련 진짜 많았죠. 훈련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배기 보충돼서 11사단 받으면 조교가 밥 한 그릇 더 먹고 가라고 했었죠. 네, 배기 보충대랑 상공육 보충대는 이제 없어진 보충대들이고요. 밑에 이제 21군번이신 11사단 후배님께서 댓글도 아직도 훈련량이 많다고. 네, 이런 부대들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훈련이 많은 부대는 그만큼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역량도 있지만 훈련이 많은 부대는 훈련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